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채권 시장 요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이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채금리의 어떤 요동이 미국의 어떤 일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독일에서부터 좀 먼저 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들어서 사실 채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채권 금리가 좀 치솟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15bp가 오르면서 뭐 3.0 몇 %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 사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채권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 지금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뭐 도대체 이 금리 상승이라든가 약간 좀 헷갈리거나 이거 뭐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어떤 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때문에 주식시장도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국채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데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최근에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외신 쪽 반응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좀 너무 올라섰다.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무슨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뭐 억측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증권업,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그 이익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증권회사 주식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뭐 한 3일 전에는 뭐 거의 하한가까지 한번 갔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저는 약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안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뭐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채권 가격은 아직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에서 크게 뭐 언젠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진짜 많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직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증시까지도 탁 무너지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채권 시장의 이런 단기 조정이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율적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미국 펀더멘탈은 저는 여전히 좀 좋다고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겨울이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겨울이 이제 일시적인 부진이었다. 그래서 시장 반등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로 재료를 해서 뭐 증시에 좋다고까지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냥 채권 가격 조정은 그냥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채권에 대한 어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채권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렇다면은 또 돈이 이제 다시 좀 증시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선제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뭐 조금 그 상황 때문에 이머징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는 모습들이 최근 일주일간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머징 증시들도 다시 좀 반등을 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뭐 그리스 우려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가격 조정은 일시적이다. 빌 그로스가 뭐 채권은 끝났다. 그레일 로테이션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빌 그로스가 채권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권 가격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 이 양적 완화가 시행되게 되면서 이 저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 때문에 채권 가격의 매력도가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채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업종 좀 선별적으로 매수해도 될 시기다라는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영화 시장의 부상입니다. 네. 자, 중국의 영화. 글쎄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약간 무협 영화. 예, 이런 걸 좀 많이 떠올렸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영화의 부흥기였고, 홍콩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느와르 영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참 이 중국 홍콩 영화 침체기를 겪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던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아까 이제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GDP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인민들이 돈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기면은 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지난 한 10년 동안 영화 관객 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한 15,000불, 10,000불, 20,000불 요 사이에서 가장 좀 많이 성장률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이 한 3년 내로, 이 중국 안에서는 중국이 3년 내로 일단 미국을 넘어선다. 양적인 부분에서 넘어서고 이미 벌써 지금 GDP 7,000불밖에 되지 않은 7,000불, 8,000불밖에 1인당 GDP가 7,000불, 8,000불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의 상용관 수가 지금 4만 개인데 벌써 중국이 2만 개를 넘어서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영화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으신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데이트 코스로 영화를 참 많이 봤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홀로 가서 이제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수상한 그녀도 이전에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한 바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대거 할리우드 영화들이 중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수출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외신들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분노의 질주 다들은 아니에요. 많이들 좀 그렇죠. 봤습니다. 예. 저는 봤고요. 한번 더 볼 생각도 있는데 예. 분노의 질주가 미국보다 지금 수익이 중국에서 14% 정도 더 많게 일어나고 있다. 네. 헐리우드 영화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저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아직 중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사전 예약이 분노의 질주 2배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흥행은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디어라든가 영화 이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민은 3억 1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13억 6천만 명. GDP가 8,000불밖에 안 되는데 상영관이 2만 개. 그러니까 한 10만 개는 되지 않을까요? 최소 한 5년, 2, 3년 안에. 네. 그러니까 워낙에 좀 인구가 많은 중국이니까 그만큼 이런 데한 어떤 문화재에 대한 어떤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미국을 앞지를 만한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많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영화 산업으로도 연결을 하면은 어떻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CGV라든가 아니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 상당히 최근 들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요. 좀 컨텐츠 관련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연말이라든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드라마 그리고 게임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종류가 중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게임이 한동안 됐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모바일 게임 업체 1,000개가 되는데 지금 중국은 2만 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만 개 속에서 지금 상위권을 랭크하는 우리 모바일 게임 업체는 사실 중국에서 지금 한두 개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수익 배분이 중국 업체한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별그대 이제 민앵커님께서 나오신 이제 별그대
별그대 같은 경우도 이제 2천만 원에서 편당 2천만 원에서 피노키오가 4억 5천만 원까지 가면서 20배가 뛰었는데 공산당에서 더 이상 드라마 가격을 편당 1, 2억 이상으로는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막아버리면서 이런 쪽으로 있어서 수익의 업사이드가 우리가 굉장히 훼손이 됐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디어 플렉스 같은 회사는 중국 컨텐츠를 그 유통시키고 있는 최대 영화 그 제작사인 화이형제라는 회사와 그 공급 계약을 맺고 한 수익 배분을 지금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수익 배분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려가면서 중국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다 돼가지고 좀 있으면 뭔가 됩니다. 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 100개 중에 99개는 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에다가 그렇게 그 뭔가를 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은 당의 승인을 받는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 이름이 뭐였죠? 수상한 그녀가 이제 그 배우들을 바꿔서 흥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컨텐츠들을 중국에다 가져가면서 수익도 나눠 먹는 유일한 회사는 조금 뭐 미디어 플렉스 같은 회사, 뭐 뉴 같은 회사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영화 산업, 뭐 CJ, CGV와 함께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사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합작 법인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영화를 직접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판권을 제작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쪽이 더 이제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포인트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산당 그 간부들이 그 방송업계 그 헤드로 있으면서 뭐 이상한 그 뭐 이런 무술 영화 이런 거나 만들 줄 알지 중국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산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에 지금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 이거를 의미 있는 수익 배분은 원래 안 해줍니다. 중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화 업계가 제작하고 하는 것들은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J, CGV보단 오히려 미디어 플렉스 같은 회사는 중국 시장이 커질 때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저도 이제 좀 영화 출연을 좀 모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의 관점을 보이면 좋을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슈 여기서 이제 얘기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케팅 리더 메리츠 공무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